북반구를 중심으로 덮친 가뭄으로 인해 농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관광업까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대규모적인 가뭄이 공급난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추가로 받은 5억여 달러의 지원금을 소기업에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가 뉴욕주 무상학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면서 수혜 자격 또한 확대됐습니다. 뉴저지주 정부가 가을학기 개학을 앞두고 여전히 인플레이션 고민에 빠진 부모들을 위해 학용품 판매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년을 맞아 미국 각지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이제는 가뭄이 또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 지역 등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관광업 등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 수출국인 브라질에서도 올해 수확량이 급격하게 줄어 커피 가격도 오를 전망입니다. 첫 소식 김은지 기자 전합니다. 최근 북반구 전역을 강타하고 있는 가뭄은 글로벌 공급망을 옥죄고 식량과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켜 세계 무역 시스템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래 가장 긴 폭염을 겪고 있는 중국은 중국 곡물 생산량의 25%를 차지하는 6개 성급 관할 구역에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수력 발전을 가동하기 어려워지면서 제조업도 멈추고 있습니다. 가뭄 피해 지역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 폭스바겐, 도요타, 테슬라 등 자동차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리튬, 비료, 태양광 발전 장비 제조업체 등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럽은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에 영향을 미치는 가뭄이 500년 만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독일 라인강과 이탈리아의 포강 등 강물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흐르고 있어 제조업체들이 출하량을 줄여야 할 상황입니다. 독일은 강이 마르면서 석탄 수송이 지연되고 있으며 수력 발전량이 줄어들어 러시아 천연가스를 대체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냉각수 역할을 하는 강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원자력을 통한 전력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 수출국인 브라질 역시 이상 기후로 커피 농장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커피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커피 선물 가격은 이미 올해 2월 파운드당 2.58달러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커피 소비량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으로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커피 가격 상승이 예고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미 전역의 가뭄은 1200여 년 만에 최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뉴욕시 일부 지역과 북부 뉴저지주, 롱아일랜드까지 가뭄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 폭염 수준이 심각해질수록 식료품 물가는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식료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한인 델리와 식당들이 갖추는 필수 제품 가격은 팬데믹 이전 대비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도매 가격 기준 계란 한 더즈는 1.5달러에서 3달러로 홀미크 우유는 갤런당 3.2달러에서 5달러로 올랐습니다. 한국 라면의 경우 봉지당 1달러에서 1.5달러 수준으로 케찹 가격도 전년 대비 25% 상승했습니다. 한편 지난 19일 바이든 행정부는 가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물 재활용 프로젝트에 3억 1천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5억여 달러를 주 전역 소기업들에게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기업과 특히 제조 및 청전에너지 등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미국 구조법의 일환으로 연방정부로부터 추가로 받은 5억 150만 달러의 주 소기업 크레딧 이니셔티브를 지원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기업과 제조 및 청정 에너지 등 주요 산업을 지원하며 소수계와 여성 소유기업을 지원하는 데 할당할 계획입니다. 또 공급망 문제 해소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도 투자할 방침입니다. 기존 프로그램을 확장 시행하는 항목에는 자본 접근 프로그램에 2,940만 달러, 신생기업 또는 대출 기관이 부족한 지역사회 및 소수민족 소유기업 등을 지원하는 소기업 회전 대출기금에 5,550만 달러, 뉴욕 선도 대출기금으로 4,700만 달러, 채권 보증 프로그램에 2,220만 달러, 혁신 벤처 캐피털 펀드에 3,500만 달러 등이 투입됩니다. 또 이번 연방 지원을 통해 신설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투입 기금은 자본대출 기금에 1억 610만 달러, 신생 파트너 프로그램에 1억 200만 달러, 커뮤니티 파트너 프로그램에 5,200만 달러, 시드 매칭 펀드 프로그램에 3,000만 달러 등입니다. 프로그램별 신청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가 뉴욕주 무상 학비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 대상자를 파트타임 등록 학생들까지로 확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올 가을 학기부터는 6에서 11 학점을 수강하는 파트타임 등록 학생들도 무상 학비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홍찬호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캐시 호컬 주지사가 사상 처음으로 무상 학비 지원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1억 5천만 달러 증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종전 12학점 이상 등록한 풀타임 학생 외에도 6에서 11점 학점을 등록한 파트타임 학생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7만 5천 명에 달하는 뉴욕 주립대와 뉴욕 시립대 파트타임 등록 학생들이 TAP 그랜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파트타임 등록 학생 대부분은 부모 혹은 직장인인데 주 정부는 이번 수혜 자격 확대로 특히 일과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립대와 뉴욕 시립대의 총장들도 파트타임 등록 학생에 대한 TAP 그랜트 지원 확대는 학사 학위 취득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동기가 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이동과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비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은 팬데믹 등을 이유로 대학 등록생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에서 23년 TAP 그랜트 수혜 대상 확대가 노인, 부모, 근로자 등의 등록 증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TAP 연평균 그랜트는 3,300달러로 지난해 25만 명의 학생이 7억 달러 이상의 학비를 무상 지원받았으며 그동안 600만 명 이상의 뉴요커가 TAP를 통해 300억 달러에 달하는 학비를 무상 지원받았습니다. 뉴욕 주립대와 뉴욕 시립대 입학 및 TAP 정보는 각 입학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저지주가 가을 학기를 앞둔 백투스쿨 기간을 맞아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용품의 판매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어떤 품목들이 해당되는지 김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학용품 판매세 면제 기간은 오는 9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매장에서 구매하는 학용품은 물론 온라인 쇼핑에서도 판매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면제가 적용되는 물품으로는 연필, 펜, 노트, 바인더 등 학용품을 비롯해 물감과 붓, 찰흙 등 미술용품과 책, 지도, 교과서 등 서적류, 또 3,000달러 이하의 컴퓨터와 프린터 등 교내 사무용품 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물품 항목은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걱정거리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전국 소매연맹이 발표한 새로운 동향조사에 따르면 계약을 앞두고 있는 소비자의 약 3분의 1이 학용품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면세 혜택은 앞서 뉴저지주가 2022-2023 회계연도 예산 속에 7,500만 달러를 투입해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기업에서는 백투더스쿨을 맞이해 각종 세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HP 노트북과 크롬북 구입 시 최대 190불을 절약할 수 있고 애플의 경우 대학생에게 맥과 아이패드를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수리 서비스인 애플케어도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 소매업체인 베스트바이에서는 노트북과 삼성 갤럭시 핸드폰, 애플 에어팟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달러 제너럴에서는 연필과 충전지, 공책, 색연필 등이 모두 $1이고 스테이플스에서는 공책을 0.69불에
바인더는 1.99불에 구입할 수 있으며 형광펜의 경우 최대 30% 세일하고 있습니다. 패션 브랜드인 Forever 21에서는 20불 미만인 수천 가지의 옷을 만나볼 수 있으며 올드네이비에서는 아동복을 최대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경우 최대 60% 세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슈 카니발은 최저가 19불 98센트부터 시작합니다. The Children's Place에서는 전체 사이트에서 최대 70%의 할인을 받아볼 수 있으며 이외에도 타겟과 월그린, 월마트에서는 백투더스쿨을 위한 학용품 세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18일은 한국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에 한국을 비롯 미주의 뉴욕, 워싱턴 DC, LA 등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뉴욕시 퀸즈 월레츠 포인트 뉴욕 농아학교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서는 한국에서 온 최성 17대 국회의원, 임마철 뉴욕 민화협 대표 상임위장, 박면수 뉴욕 민화협 상임위장 등 고 김 대통령과 뜻을 같이 했던 인사들이 참석해 평생 동안 한국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온 고인의 큰 뜻을 기렸습니다. 사단법인 김대중 기념사업회 산하 김대중 사상계승발전회 위원장인 최성 전 의원은 강연을 통해 통일을 지향하는 열린 민족주의를 실천해온 김대중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그러한 또 신념과 통일을 지향하는 열린 민족주의,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평화주의, 그리고 풀뿌리 지방자치의 토대 속에서 보편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했던 선배, 동지 여러분들께서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후대의 민주주의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멘토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과거 김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문제연구소 뉴욕 대표로 활동했던 임마철 민화협 대표 상임위장은 민주, 민권, 평화운동의 기수였던 김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이었다고 치하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것은 행동하는 양심으로 민주회복, 조국통일, 이 말이 제 귀에 닿는데 우리가 이런 좋은 말씀을 듣고 이것을 소화시키고 특히 우리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조국에 계신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미국에서 본 우리 동포들이 조국에 하는 일이 잘 풀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이날 참석자들은 김 전 대통령의 일생을 엮은 영상을 보며 행동하는 양심이 남긴 위대한 족적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모 행사와 함께 진행된 사진전에서는 민주화 투쟁 순간순간을 포착한 역사적 사진 30여 점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최성 전 의원은 이에 앞서 워싱턴 DC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 참석해 김대중 사상으로 바라본 한국 민주주의의 해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하이도를 국제적인 평화의 섬으로 가꾸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참석해 정치적 스승인 김 대통령을 회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책임자 역할을 해왔던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소장 겸 백악관 수석 의료 고문이 올해 말 퇴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파우치 소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1기 임기가 끝나는 무렵 자신도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에 그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파우치는 오늘 성명에서 50년 넘는 공직 생활 뒤 이제는 다음 단계의 경력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여전히 내 분야에 관해 에너지와 열정이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자신이 현역에서 은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81세인 파우치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7명의 의료 자문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에이즈,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2001년 탄저균 테러, 조류 독감,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와 원숭이 두창 대응에 최전선에 서왔습니다. 최근 뉴욕주에서 18세 미만 원숭이 두창 감염 첫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지난 17일 기준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의 원숭이 두창 확진자 192명 중 18세 미만 감염자는 1명입니다. 뉴욕시의 경우 지난 19일 최신 업데이트 자료까지 미성년 감염자는 없습니다.
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미전역에서 확인된 원숭이 두창 감염자는 총 14,115명입니다. 와이오밍주를 제외한 미전역 49개 주에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뉴욕주가 27,044명으로 가장 많고 캘리포니아주가 2,663명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CDC는 이 바이러스가 청소년 이하 연령에 미치는 위험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감염 사례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퀸즈 검찰에 따르면 뉴욕시 소방국에 소속된 앰뷸런스 구조 요원인 29세 로버트 마샬은 지난 8일 오전 9시경 퀸즈 브룩빌에 위치한 79세 여성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크레딧 카드를 몰래 훔쳤습니다. 마샬은 이날 퇴근 후 훔친 카드를 갖고 퀸즈 한 리코스토어에서 와인 2병을 구입한 것을 비롯해 치킨집, 피자집, 슈퍼마켓, 런드로맷 등에서 총 800여 달러를 결제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50분경 마샬이 리커스터를 방문한 모습이 찍힌 영상을 확인한 후 체포했으며 중절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 측은 현재 마샬에게 무급 정직 처분을 내린 상황이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추가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데일리 뉴스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가 시전역 5개 보로에서 예산 절감을 이유로 일부 버스 서비스의 운행을 비밀리에 중단 또는 축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입수된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NYC 트랜sit 측은 버스 운전사에게 평일 최대 6회까지 교대 근무를 하도록 해 무리한 운행을 허용하고 추가 운전자를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버스 운전사가 병가나 휴가를 내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인력을 고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도에서는 이로 인해 어떤 노선이 얼마나 축소 운행됐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로 인한 감축 운행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노리버 MTA 회장 겸 최고 경영자는 지난 17일 한 방송에 출연해 버스가 있어야 하는 지역에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삭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서비스 축소는 최후의 방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MTA 측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일부 버스 운전사 교대조를 채우지 않은 것이 서비스 감축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